테슬라 소식입니다. 1.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10%를 팔았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청정에너지 50%를 사용할 때 암호화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힌 머스크는 테슬라가 비트코인 약 10%를 테스트 시장에 팔았다고 밝혔다. 13일 일론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 테슬라는 BTC가 시장 이동 없이 쉽게 청산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보유 지분의 10%만 판매했다고 알렸다. 그는 초기 암호화폐에 15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약 10%를 판매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시장을 움직이지 않고 쉽게 청산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지난 5월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의 탄소 문제를 인용하면서 테슬라가 더 이상 차량에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트윗하면서 영향을 주었다. 지난 2월 테슬라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비트코인으로 약 15억 달러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를 비트코인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하락을 거듭했다. 6월 들어 박스권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일 37,200달러를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13일 오후 36,000달러 전후로 움직였다. 8일 한때 약 39,9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하락이 예상됐지만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승인하면서 약 38,000달러까지 반등했다. 14일 오전 7시 33분 기준 비트코인은 8.4% 오른 38,695달러, 이더리움은 5.1% 오른 2,508달러, 도지코인은 3.3% 오른 0.3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미하원 초강력 반독점법 발의.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4개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확장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의회에서 발의됐다. 이들 4개 회사가 강력한 플랫폼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끝없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새로운 기업들의 탄생을 막고 있다는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 공화당 등 양당 의원들은 1년 4개월 전부터 4개 빅테크 회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데이비드 시실링의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위원장과 캔버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양당 의원들은 11일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월간 활성 사용자가 5천만 명 이상이며 시가총액 6천억 달러 이상인 기업인데 현재 이에 해당하는 곳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4곳뿐이다. 해당 법안은 크게 5가지 갈래로 준비돼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 것은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 빅사 테크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쟁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법무부 또는 경쟁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을 쪼개거나 해당 사업부를 강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 제작 상품을 자사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한다면 이런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사 제품을 더 우대하면서 자신의 플랫폼에 제품을 올리는 참여자 제품을 홀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15만 8천여 종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팔고 있으며 이 중에는 전자책 리더 킨들, 스마트 스피커 아마존 에코, 파이어 TV 스트리밍 장비 등과 같이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아마존이 자체 브랜드 제조 사업부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자체 브랜드 판매 플랫폼과 제3자 판매 플랫폼 등으로 쪼개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 역시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 소프트웨어를 앱스토어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태계 참여자들과 경쟁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마치 일반적인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분리를 의무화한 1933년의 글라스-스티걸법과 비슷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 밖에도 이번 법안에는 빅사가 이미 확보한 자금력, 데이터, 시장에서의 위치 등을 활용해 추가적 성장을 꾀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이전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들이 구글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통째로 다른 플랫폼에 이동시키는 작업을 매우 쉽게 해야만 한다는 의무를 빅사 회사들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자금력을 활용해 잠재적 경쟁사를 선제적으로 인수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법안에 따르면 빅사는 타사를 인수하려면 반독점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중요한 인수합병의 독점성을 입증해야 했다. 또 M&A를 하기 위한 수수료도 상향 조정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신작 라인업 30종 공개. 게임 패스 라인업 강화. 마이크로소프트가 13일 게임쇼 E3 2021에서 MS 엑스박스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향후 출시 예정 라인업을 공개했다. 엑스박스 앤 베데스다 쇼케이스로 명명된 이번 쇼케이스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엑스박스 진영을 대표하는 주요 게임의 신작 소식과 구독형 게임 서비스 게임 패스 라인업 강화 소식이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신작 대부분이 출시 첫날부터 게임 패스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클래식 둠 시리즈를 포함한 둠 시리즈, 디스아너드 시리즈, 엘더 스크롤 시리즈, 폴아웃 시리즈 등 베데스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게임 대부분이 게임 패스에 포함됐다. AAA급 게임의 출시 일정도 대거 공개됐다. 베데스다가 개발 중인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게임 스타필드는 오는 2022년 11월 출시 예정이며 FPS에 RPG 요소를 더한 스토커의 하트 오브 체르노일은 2022년 4월 28일 출시된다. 몰려드는 좀비 사이에서 팀을 이뤄 생존하는 멀티플레이 협동, FPS 게임 백사블러드에 대한 소식도 전해졌다. 오는 10월 12일 출시되는 백사블러드는 레프트 4데드 시리즈를 선보인 터틀락 스튜디오가 직접 개발한 게임으로 더욱 다양한 좀비와 PVP 모드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엑스박스 진영을 대표하는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 5 출시일도 공개됐다. 멕시코의 다양한 자연을 배경으로 질주하는 재미를 강조한 포르자 호라이즌 5는 오는 11월 9일 출시 예정이다. 엑스박스 진영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주요 지식 재산권인 헤일로 시리즈의 최신작 헤일로 인피니트는 오는 연말 출시된다. 이와 함께 헤일로 인피니트의 멀티플레이 모드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핵앤슬래시 게임 디아블로2를 리메이크한 디아블로 레저렉션은 오는 9월 23일 출시된다. 엑스박스 시리즈 X 버전에서는 4K 해상도와 초당 60프레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최대 120프레임과 8인 동시 플레이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MS 엑스박스 쇼케이스 이전에 공개된 FPS 게임 파크라이 6과 배틀필드 2042 등 대작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신작을 포함해 총 30종의 게임이 이번 쇼케이스에 이름을 올렸다. MS는 이번 쇼케이스에서 공개한 게임 대부분을 출시 당일에 게임 패스를 통해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게임 패스 이용자는 별도로 게임을 구매하지 않아도 이들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MS는 이번 쇼케이스 말미에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외관을 본딴 미니 냉장고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월마트 뛰어넘나. 미국의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내년에 월마트를 제치고 세계 최대 소매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팬데믹 이후 인터넷 쇼핑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유통산업 구조를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다. 투자은행 JP모건은 1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아마존 미국 본사의 판매 증가세가 예상보다 매우 빠르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의 총 상품 판매액은 작년 3,160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41%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월마트 판매액은 같은 기간 10% 늘어난 4,390억 달러로 계산됐다. JP모건은 두 회사의 회계 자료를 분석해 연간 총 판매액을 분석했다. 크리스토퍼 호버스와 더그 앤모스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의 판매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내년엔 명실상부 최대 유통업체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료품과 의류 등 온라인 쇼핑 비중이 낮았던 영역을 적극 공략하고 제3자 판매를 확대하면서 외형을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료 배송을 해주는 대신 매달 가입비를 받는 아마존 프라임 회원도 급증세다. 작년 4월 1억 5천만 명이던 프라임 회원 수는 최근 2억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사태는 아마존의 시장 지배력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대면 접촉을 피하려는 소비자들이 화장지부터 식료품, 운동기구까지 다수의 생활용품을 아마존에서 구입하고 있어서다. JP모건은 아마존의 미 전자상거래 점유율을 작년 기준 39%로 추정했다.
6년 전인 2014년에 24% 대비 15%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자체 물류망을 꾸준히 확충해온 아마존은 올해 미국 최대의 배송업체로도 등극할 전망이다. 물류 컨설팅 회사인 MWPVL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올해 총 70억 개의 물품을 배송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대 회사로 꼽혀온 114년 역사의 업스를 처음 제칠 것으로 전망됐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마존은 업스와 페덱스, 뉴습스 등에 견줄 만한 전국적인 물류망을 구축해놨다며 자사 고객의 주문량을 상당 부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이 업스 등에 맡기지 않고 자체 트럭밴 항공기 등으로 배송하는 비중은 작년 68%에 달했다는 게 MWPV의 측 설명이다. 아마존은 영국에서 자사회 고객에 대한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미국 등에서도 독립적인 배송 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쿠팡 소식입니다. 1. 일본 진출에 일본 언론들 대환영. 쿠팡의 일본 진출에 일본 언론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의 뜻을 밝혀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대표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쿠팡의 일본 진출을 소개하며 한국 이커머스 대기업이 일본 온라인 쇼핑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4일 보도를 통해 한국 인터넷 쇼핑 최대 기업 쿠팡이 일본에 진출한다. 쿠팡이 한국 이외의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일본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30%가 이용하는 서비스로 일본 진출을 통해 쿠팡의 고속배달 사업 노하우가 일본으로 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은 지난 6월 1일부터 동경 시나가와구 지역을 한정해 통신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점포를 물류센터로 활용해 근방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 배달처럼 앱으로 모집한 배달원에게 의뢰해 배달하는 형태다. 첨가물, 정육식품 등의 신선식품 외에도 가공식품, 일용품 등을 취급 중이며 현재 앱상에 명시된 주문에서 배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쿠팡을 한국에서 100개가 넘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4만 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는 회사로 소개하며 로켓 배송으로 소비자를 끌어 모아 창업 10년도 안 돼 매출액 1조 3천억 엔의 한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시가총액 약 680억 달러의 미증시 상장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또 쿠팡의 일본 진출을 손마사유시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과 출자한 회사들과의 협업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쿠팡에 총 27억 달러를 투자한 SBG의 관계자의 투자 첫끼리의 협업 시너지 효과를 낳는 구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인용하며 SBG의 통신 자회사 소프트뱅크와 전자상거래 자회사 제트홀딩스가 쿠팡의 일본 시장 확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쿠팡이 최초의 해외 진출 시장으로 일본을 점찍은 배경에 대해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시장의 이커머스 성장 잠재력을 이유로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쿠팡의 일본 사업은 시험 단계이나 협업 진행에 따라서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은 전자상거래가 리테일 부문의 6.9%만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해 성장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